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고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랐어. 이런 며느리를 데려왔노. 며느리 김장 준비해라. 네, 어머님. 너는 눈이 있어도 못 보나? 이게 김치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빠, 우리는 왜 형님네보다 김치를 적게 받는 거야? 올해는 김장 안 해. 2024년 11월, 김장철. 어머니 올해도 김치 좀 부탁드려요. 제 고객들이 진짜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72세의 시어머니 박순덕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차갑고 계산적인 욕망을. 20년 동안 자신이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며느리들의 싸움판에서 무엇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박순덕은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동네 김치 공장의 큰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김치 제조공장. 박순덕 명인의 전통 레시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이 올라간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김장 안 해. 미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할머니는 2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 김치 제조기계. 하지만 박순덕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1975년 겨울 50년 전. 1975년 11월 22세의 박순덕은 경상남도 산청의 작은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 박재만은 25세로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순덕은 재만의 따뜻한 미소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문턱을 넘는 순간 순덕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수는 67세의 엄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부터 못마땅해 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고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랐어. 이런 며느리를 데려왔노.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핀잔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는 다들 하는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첫 번째 김장철이 왔습니다. 1975년 11월 말. 시어머니는 순덕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김장 준비해라. 네, 어머님. 며느리 순덕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가난해서 김장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2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가 순덕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배추 씻어야지. 순덕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밖은 캄캄했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순덕은 우물가로 갔습니다. 찬물에 배추를 씻었습니다. 손이 얼얼했고 곧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요, 어머님. 시리면 빨리 움직여. 손 올리면 안 시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배추를 씻었습니다. 200포기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추를 씻었습니다. 7시간 동안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씻었습니다, 어머님. 됐어. 이제 소금을 만들어. 순덕은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도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금물을 맛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노? 너무 싱겁잖아. 이러면 김치가 제대로 되겠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비켜. 내가 한다. 시어머니는 순덕을 밀어냈습니다. 순덕은 구석에 서서 시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잘 봐라. 소금물은 이 정도 농도여야 한다. 시어머니는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외웠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일도, 양념 만드는 일도,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구박과 함께였습니다. 고춧가루는 이만큼, 젓갈은 이만큼, 마늘은 이만큼. 너는 눈이 있어도 못 보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했어. 쓸모없는 거. 사흘 동안 김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순덕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동상에 걸렸습니다. 김장이 끝난 날 밤 순덕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남편 제만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아, 울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며느리를 혹독하게 가르치시는 거야.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76년 김장철. 순덕은 1년 동안 시어머니를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 소금물 농도, 양념 배합 비율, 모든 것을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새벽 3시 순덕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순덕을 지켜봤습니다. 틀린 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은 작년에 배운 대로 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물을 만들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소금물 맛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소금물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뱉었습니다. 이게 뭐냐? 너무 짜잖아. 작년에는 싱겁다더니 올해는 짜. 너는 딱 알맞게 못하나? 순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물 좀 더 부어라. 순덕은 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만. 됐어. 순덕은 멈췄습니다. 맛봐라. 순덕이 맛을 봤습니다. 이제 싱거웠습니다. 어떠노? 좋습니다, 어머님. 거짓말. 싱겁잖아. 순덕은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춧가루가 너무 많아. 적게 넣어. 순덕이 적게 넣으면, 이번엔 너무 적어. 더 넣어. 순덕이 더 넣으면, 내가 적게 넣으라 했잖아. 순덕은 무엇이 맞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사흘간의 김장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 김치는 내가 다시 한다. 네가 한 건 형편없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시어머니는 순덕이 만든 김치를 모두 버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사흘 동안의 노력이 대문 밖 쓰레기 더미로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또 울었습니다. 1977년, 1978년, 1979년. 매년 김장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순덕은 점점 배워갔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평생 가도 나만큼 못할 거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 팔자가 기구하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것을 며느리로 데려왔노? 순덕이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 사이 순덕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1976년에 큰아들 민호, 1978년에 작은아들 민수. 순덕은 아이들을 키우며 버텼습니다. 1980년 순덕은 딸을 낳았습니다. 딸 수진.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니. 쓸모없는 것을 낳았네? 순덕은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1982년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김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덕아, 올해 김장은 네가 해라.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순덕에게 김장을 맡겼습니다. 순덕은 긴장했습니다. 7년 동안 배운 것을 모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순덕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소금물을 만들 때 손이 떨렸지만 정확한 농도를 맞췄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는 시어머니가 했던 방식을 정확하게 재현했습니다. 사흘 후 김장이 끝났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에게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맛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맛봤습니다. 오랫동안 씹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 그것이 시어머니가 한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먹을 만하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김장을 할 수 있어. 1985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 시어머니는 죽기 전에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순덕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혹독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안다. 내가 며느리 괴롭힌 거. 근데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 며느리는 혹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그게 잘못된 거더라. 너를 사랑으로 가르쳤어야 했는디 미움으로 가르쳤어. 네가 며느리를 맞으면 너는 나처럼 하지 마라. 사랑으로 가르쳐라, 알았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순덕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김장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배추는 80% 결구된 것을 쓸 것, 소금물은 12% 농도, 양념은 하루 전에 만들어 숙성시킬 것, 젓갈은 멸치젓과 새우젓을 2대1로 섞을 것, 50년 동안 시어머니가 쌓아온 노하우였습니다. 순덕은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1994년 남편 박재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은 41세에 홀로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랐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수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김장이 있었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순덕은 김장을 했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위해서 김장을 할 때면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혹독했던 시절, 울면서 배추를 씻던 날들, 버려진 김치를 보며 울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그 혹독함이 자신을 김치 장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머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2004년 11월 52세의 박순덕은 생애 처음으로 대가족의 김장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미라와 결혼한 지 1년, 작은아들 민수가 정희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로. 미라야, 정희야, 올해는 내가 김장을 할 텐디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아직 김장을 모르잖니.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라. 천천히. 순덕은 며느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혹독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고르는 거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 속이 80% 정도 찬 것. 순덕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소금물은 이 정도 농도야. 한번 맛봐봐라. 미라와 정희가 소금물을 맛봤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 딱 좋다. 너희도 나중에 해보거라. 순덕은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칭찬하지 않았지만 순덕은 달랐습니다. 사흘 동안 김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순덕은 60포기를 담갔습니다. 미라에게 20포기, 정희에게 20포기, 수진에게 10포기, 이웃들에게 10포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정희가 고마워했습니다.
순덕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제일 좋아. 순덕은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처럼은 안 될 거야.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대할 거야. 그것이 순덕의 다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들은 순덕의 김치를 고마워했고 순덕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베풀미 때로는 당연함으로 변한다는 것을. 2008년 미라는 보험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단순히 보험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에 시어머니의 김치가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30년 경력의 손맛이 들어간 거라 시중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미라는 순덕의 김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VIP 고객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치를 받은 고객들은 감동했고 미라는 그들로부터 추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김치 좀 더 많이 담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고객들한테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순덕은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김장철, 순덕은 평소보다 50포기를 더 담갔습니다. 미라에게 40포기, 정희에게 20포기, 그리고 수진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몫을 준비했습니다. 60세의 순덕에게는 벅찬 작업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계속 쑤셨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하게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보다는 낫지. 그때는 구박까지 받았으니까. 순덕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미라는 김치를 받아가면서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근데 정희한테 주시는 것보다 저한테 더 많이 주시는 거 정희는 모르죠? 괜히 서운해할까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가시 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순덕은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2012년 가을, 정희는 둘째 아이를 낳고 복직했습니다. 워킹맘으로서의 삶은 고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명절 때 정희는 우연히 시댁에서 순덕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덕이 매년 김장 배분을 기록해 놓은 장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2009년 미라 40포기 정의 20포기, 2010년 미라 45포기 정의 20포기, 2011년 미라 50포기 정의 20포기, 2012년 미라 55포기 정의 20포기.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미라는 계속 늘어나고 자신은 그대로인가? 정희는 수첩을 덮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에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왜 형님네보다 김치를 적게 받는 거야?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형수님이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나눠줘야 한다고 했나 봐. 그래서 우리는 안 중요해? 정희는 분노했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처럼 구박하지 않았어. 사랑으로 대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겉으로는 성공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좋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이 남긴 작은 퇴직금과 월세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김장철, 준호는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새벽부터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고 손이 떨렸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너는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가 할 수 있어. 준호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고민을 몰랐습니다. 순덕은 그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레시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4년 미라는 회사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실적은 업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배경에는 회사 사장 강민욱이 있었습니다. 강민욱은 50대 중반의 이혼남이었습니다. 그는 미라의 영업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미라 씨, 이 김치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걸 매년 받을 수 있다니. 강민욱은 미라가 가져온 김치를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30년째 담그시는 거예요. 진짜 레시피가 대단하시거든요. 제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한테 혹독하게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미라는 순덕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사를 해도 되겠는데요? 강민욱의 말에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여름 미라와 강민욱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2015년 추석,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추석 전날 타지에서 살던 딸 수진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수진은 40세로 서울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덕은 63세였지만 75세처럼 보였습니다. 허리는 심하게 굽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순덕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좋아. 좋아서요? 엄마 몸이 이렇게 됐는데요? 수진아, 난 이 김장으로 우리 어머님을 기억해. 비록 어머님은 나를 혹독하게 가르치셨지만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니. 순덕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들한테는 우리 어머님처럼 안 했어. 사랑으로 대했지. 그게 나이 자랑이야. 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석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미라, 민수와 정희, 그리고 수진. 저녁 식사 중 정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어떻게 배분하실 건가요? 순덕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미라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또 형님네만 많이 주시는 거죠. 매년 그러시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할매는 너희 둘 다 사랑해. 근디 미라가 일 때문에 필요하다고. 사랑으로 대하신다고요? 어머니, 이게 사랑이에요? 차별 아니에요?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처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는 차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수첩 봤어요. 어머니가 기록해 놓으신 거. 정희는 순덕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2012년 미라 55포기, 정혜 20포기. 2013년 미라 60포기, 정혜 20포기. 2014년 미라 65포기, 정혜 20포기. 2015년 미라 70포기, 정혜 20포기. 순덕은 그 수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수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얼마나 줬는지 기록했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님처럼 됐구나.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건 뭐예요? 수진이 보여준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 미라가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사진을 본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라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회사 사장님이시고 업무차? 호텔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언니가 왜 그렇게 김치가 많이 필요했는지. 사장님 비위 맞추려고 어머니를 이용한 거였네요.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순덕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혹독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는 명확했습니다. 엄격했지만 이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배웠나 봐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때로는 독이 되는구나. 준호와 미라는 다투기 시작했고 민수와 정희도 서로에게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레시피. 순덕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시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 레시피를 잘 이어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김치는 사랑이지만 사랑도 때로는 경계가 필요하다.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다. 순덕은 울었습니다. 이제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하지 않겠다. 2016년 2월 동네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지역 특산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동네에 김치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이장이 순덕을 추천했습니다. 박순덕 씨? 그분 김치는 정말 대단해요. 30년 넘게 담가 오셨는데 맛이 일품이에요. 식품회사 개발팀장 김태연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담그던 사람인데. 김태연은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할머님의 레시피로 김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순덕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공책을 꺼내봤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에 시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레시피가 세상의 빛을 보기를 바란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시작. 3월부터 순덕은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순덕을 존경했고 순덕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배추는 80% 정도 결구된 걸 써야 해요. 우리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덕은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직원들을 가르쳤습니다. 소금물은 12% 농도. 너무 짜면 질기고 너무 싱거우면 시원한 맛이 안 나요. 이건 제가 10년 동안 혼나면서 배운 거예요. 순덕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념은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켜야 맛이 깊어져요. 우리 어머님이 50년 동안 지켜온 비법이에요. 직원들은 순덕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분이 정말 대단하셨나 봐요. 대단하셨죠. 비록 저한테는 혹독하셨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다 가르침이었어요. 여름이 되자 행복김치 브랜드로 첫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패키지에는 박순덕 명인의 전통 레시피 -50년의 전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홈쇼핑 진출. 9월 회사는 대형 홈쇼핑 채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태연은 순덕에게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홈쇼핑 생방송 날.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30년 넘게 김치를 담그셨다고요? 네. 정확히는 50년이에요. 22살 때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와, 50년이요. 그럼 할머니의 시어머니 분께 배우신 거네요? 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엄하셨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저는 김장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저를 혹독하게 가르치셨어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조금만 잘못해도 혼나고 제가 만든 김치를 버리기도 하셨어요. 슈호스트가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매일 울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다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어머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우셨대요. 그 혹독함 속에 50년 전통의 레시피가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도 며느리분들한테 아니에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랑으로 대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순덕아, 너는 나처럼 하지 말라고. 그럼 할머니의 며느리분들은 행복하셨겠네요.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슈호스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경계를 만드는 것도 사랑이고, 순덕은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엄하셨는지, 혹독함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경계 없이 주기만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화면 너머 시청자들도 울었습니다. 채팅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레시피를 가족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방송 중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준비한 5천 세트가 30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홈쇼핑 방송 다음 날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저 미라랑 이혼해요.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엄마, 저 빚도 있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받는 돈으로 좀 도와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네.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한테 기대지 말고.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정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도 모르고 김치 개수만 세고 있었어요. 순덕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내가 경계를 못 만들었어. 어머니. 정희야,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혹독하게 배웠어. 근데 너희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사랑으로 대하고 싶었지. 근데 그게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어느 날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라는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순덕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김치를, 어머니의 정성을, 제 욕심을 채우는 데 썼어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배우신 그 소중한 레시피를.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도 잘못했어. 네.
내가 경계를 못 만들었어. 너한테 무조건 주기만 했지. 그게 오히려 너를 망쳤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혹독했어. 근데 그 혹독함 속에 경계가 있었어. 나는 그걸 몰랐어. 사랑으로만 대하면 되는 줄 알았지.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어.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엄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미라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는 할 수 없어. 근데 미움도 안 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가거라.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혹독함도 사랑이었고 경계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2016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순덕에게 올해도 레시피 자문을 부탁했고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순덕은 김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할머니.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김치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박순덕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도. 순덕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50년 동안 지켜오신 레시피예요. 이제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어머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김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12월 중순, 순덕은 동네 독거노인 80가구에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각 김치통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김치는 제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님께서 50년 동안 지켜오신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어머님은 저를 혹독하게 가르치셨지만 그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 김치를 드시면서 어머님을 기억해 주세요. 박순덕 올림. 독거노인들은 감동했습니다. 순덕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혹독하게 배웠어도 감사할 줄 아네. 순덕은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우리 어머님의 레시피예요. 고맙다, 순덕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22년 동안 가족을 위해 김장을 했지만 진짜 나눔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 감사를 강요하지 않는 나눔. 조건 없는 사랑의 나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독했지만 진심이었던 가르침. 경계가 있었지만 사랑이었던 훈육. 2017년 5월 행복김치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공장에서 받는 자물료와 로열티로 매달 독거노인 100가구에 김치를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시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순덕이 왔어요. 순덕은 묘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세요. 제가 어머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이해했어요. 사랑으로만 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혹독하셨던 것도 이제 알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경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레시피북. 어머님, 이 레시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 어머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순덕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시어머니의 글씨. 순덕아, 언젠가는 이 레시피가 세상에 빛을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라. 혹독함도 사랑이고 경계도 사랑이다. 순덕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쳐 주셔서. 비록 혹독했지만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었어요. 순덕은 묘 앞에 김치 한 통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어머님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전국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어머님의 50년이 빛을 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순덕아. 잘했어. 순덕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굽지 않은 허리,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순덕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눔은 기쁨이다. 그리고 경계도 사랑이다. 순덕은 이제야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전승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때로는 아픔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박순덕 할머니는 두 가지 극단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혹독함과 자신의 무조건적 베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혹독함만 있으면 상처가 되고 베품만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둘의 균형입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혹독함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자신의 베품 속에 경계가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회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나눔으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에는 건강한 경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베풀문 진정한 자유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과거의 아픔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김장에 얽힌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